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부터 약 2시간 동안 북미 관계에 점프 스타트 작업을 합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경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워싱턴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생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위키릭스 설립자 줄리안 아산지가 영국에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7년 넘어 그를 보호했던 에콰도르가 그가 약속 위반을 했다면서 영국이 체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증거 없이 대선 캠페인이 감시당했다고 믿는다는 말을 해 논란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가 법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변호사라고 비난합니다. 탈세와 이름뿐인 가짜 회사 설립 등으로 재산을 크게 증식한 의심을 받는 대통령의 누나인 연방판사가 결국 은퇴했습니다. 넷플릭스가 4월 15일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전국 도서관의 주입니다. 도서관에 내지 않은 벌금 기록을 캔푸드를 기증함으로써 지울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 탈퇴 시한을 6개월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더 이상 총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새벽부터 계속 줄리안 아산지가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 이상 피신해 있었고 에콰도르가 그를 보호했었는데 결국은 언론과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를 한다던가 활동을 한다던가 계속 에콰도르가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받은 것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 경찰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미국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줄리안 아산지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미국 국방부를 당장이요 법무부가 그를 기소를 했는데 미국 국방 자료를 해킹하려던 그 혐의 나중에 이제 추가 혐의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는 이제 뒤까지 오면은 줄리안 아산지가 설립한 위키릭스가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해킹당한 그것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공개했다는 그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과 비교할 때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미국에서도 훨씬 격식을 갖추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무실에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초대를 했고 회담 시간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단독으로 회담하고 또 몇몇이 회담을 하고 확대 회담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가만 보면은 지난번에 싱가포르나 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을 했던 때와 비슷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1, 2차 북미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길 것 같고요.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한국 언론은 당연히 지금 새벽인데도 생중계를 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주요 뉴스들을 보도하면서 중간중간 지금 백악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언론이 어느 나라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방문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드문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김영철이 북한의 스파이 마스터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중요한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특별검사의 수사도 다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어떤 그 국제 외교 정책의 꽃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부터 곧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한국, 미국의 입장인데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을 프린트아웃을 하니까 6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6페이지를 북한이 아주 긴 내용,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 이러면서 북한에서 굵은 글씨로 진하게 써놓은 것이 6개의 문장이거든요. 그 6개 문장에 전부 어떻게 써 있냐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의 성과와 결함을 총화 분석하시고, 두 번째, 또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의 발전의 동력이고, 세 번째 그 굵은 문장에서도 또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더욱 높일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부분인데, 자력갱생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세우고, 다섯 번째도 역시 굵은 글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정을, 그리고 또 여섯 번째에서도 자력갱생 전략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 진행해 등등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에서는 이 적대 세력 들에 대해서 오판, 이런 그 말에 대해서 그 적대 세력이 미국이라고 지적하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그 회담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6번이나 한 것은 워싱턴이 항복하고 핵을 포기해라 하는 요구에 북한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랜 동안 우리는 그 같은 압력을 다 이기고도 항상 그 탄력 있게 극복해 왔다. 또 이렇게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 미국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만 만약에 경제적으로 아주 그 달콤하고 씹으면은 아주 탄력 있게 씹히는 그런 정도의 당근을 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국제 인스펙션 같은 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완전한 핵 파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도 약간의 또 문을 열어두는 것 같은 그런 그 여지를 남겼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폼페오의 말이 아니라 또 존 볼튼의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의 그 상황의 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것을 말하고 나서 아마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 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리고 또 4월 25일이 북한군 창건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항상 이런 퍼레이드를 할 때 지금까지는 조금 그 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로 했는데 어떤 무기를 내보일 것인가, 여기에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또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점프 스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노이에서의 북미 회담이 이렇게 그 차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그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북한과 직접 뭔가 그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숨통을 그 트여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 방식에서 아직까지 한국과 워싱턴과 서울이 뭐 의견 불일치가 있다,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다 다른 뭐 그 같은 충고를 대통령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이제 그 유일한 결정이고,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 의전을 그 하기 위해서 그 의전 담당 군인들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을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데,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와서 미국의 언론도 화면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연히 정장 차림이고요. 지금 자동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미군 그 의전단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내리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김정숙 여사가 먼저 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렸군요. 먼저 다른 쪽 문으로 내렸고요. 이제 두 사람 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엇갈려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인사를 했고,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해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진을 찍죠. 그 안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는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막 웃기 시작을 했고요. Thank you very much 하는 입 모양으로 말이 들리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김정숙 여사가 그 뒤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다가가서 아주 좀 그 친밀하다는, 뭐 여러 번 만났으니까요, 그런 표정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한국의 YTN 생중계가 한 10초 정도 늦네요. 미국은 먼저 화면 끝났고, 한국은 지금 들어가는 장면 보이고요. 제가 양쪽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회담 전에 또 어떠한 얘기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자,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팍스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해리 J. 자리아니스라고 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그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이고요. 그리고 National Interest의 그 편집장이기도 한데,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 신보수주의자가 만든 그런 매체, 신문이 아니라 잡지요. The National Interest. 그래서 이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또 다른 진전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small step이요, small leap of faith라는 뭐 완전하게 한꺼번에 다 하고 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뭐 평화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뭐 북한의 핵 위협 이런 얘기도 뭔가 그 역사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전문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문재인의 미러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파악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 팀에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존 볼튼이냐 아니냐. 존 볼튼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를 없애준다던가 하는 것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뭔가를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지금 뭐 이미 그 중국은 벌써 새로운 다리를 오픈을 했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이번 회담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조금 그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가뿐한 마음으로 전에 다시 한참 얘기되다가 없어졌던 내가 정말 한반도 평화를 가지고 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는 것을 다시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게 그 해리 제이 자리아니스 씨의 얘기고요. 또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터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정보국이 국방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그 보고서나 또 그 정보국의 말을 잘 그 듣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식의 뭐 양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온건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게 북한을 그 핵국가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강성도 걱정을 하고 보수도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조금 그 군사력으로 취약해질 수도 있고 무기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이라든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북한과 미국이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터프한 결정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의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여러 그 정보국이라든가 국무부의 그 계산, 북한에 대한 이런 그 보고서는 무시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외교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개인적인 그 외교와 경제적인 압력 이 두 가지로 북한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제 발표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동시에 모든 것을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의 그것보다 약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김정은 위원장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요. 합동 군사 훈련도 뭐 줄여주고 없애주고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평양은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다. 미국에 이런 말도 해줬고요. 그래서 미국의 강성들이 굉장히 이 그 상징적인 경제 제재만으로도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그 하고 있고 뭐 일본 역시 뭐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방명록의 서명은 다 끝냈고요.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백악관 집무실에 올 때는 그 회담을 하기 전에 또다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기자들에게 뭐 몇 가지 질문도 받고 하는데 오늘 그런 과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또 중간에 지금 백악관 그 집무실로 간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도 나오는 대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렇게 함께 네 사람이 집무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닐 것 같은데요. 두 사람만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영부인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마음은 그쪽에 가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이게 탑 뉴스입니다. 2012년부터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줄리안 아산지 위키리크스의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에콰도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호를 했는데 자꾸만 뭔가를 위반한다 해서 영국 런던 경찰이 체포를 하는데 보니까 수염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체포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거부하는 몸짓이요.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그 비디오들을 볼 수 있었는데 줄리안 아산지가 이렇게 체포되고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제 당장 컴퓨터 해킹으로 1차적으로 기소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암흑이다, 자유의 암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줄리안 아산지야말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줄리안 아산지가 스웨덴에서 이제 성폭행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중단된 상태고 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게 있고 미국에서도 일단 지금 그 한 가지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뭐 5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고 이게 컴퓨터를 해킹하는 음모 혐의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겠죠? 그 첼시 매닝이라고 그 당시에 그 육군의 정보 분석을 했었던 나중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름도 첼시라고 여자로 바꾸고 여장을 하고 했었던 이 분석가와 줄리안 아산지와 함께 국방부의 자료를 이제 이 첼시 매닝이 줄리안 아산지에게 넘기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이었고 미국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세계에 그로써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 때문에 이제 그 첼시 매닝의 경우는 35년 그 수감형을 받았다가 다큐멘터리를 위키릭스에게 전해줬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뭔가를 뭐 형량을 뭐 몇 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다시 또 그 첼시 매닝이 뭔가를 그 위키릭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풀려나긴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미국으로 송환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체포, 송환, 기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해킹하고 있다면 그것 좀 해킹해달라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러시아가 해킹을 했고 그 내용은 증거가 있고요. 위키릭스는 러시아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러시아가 해킹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위키릭스가 힐러리 클린턴이나 민주당의 또 민주당 뭐 그 고위 간부들의 이메일을 그대로 또 이제 폭로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줄리안 아산지가 곧 체포될 것이다. 에콰도르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뉴스는 한 2주일 전부터 나왔었는데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전해드리게 됐고 그리고 왜 지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렷하게 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그 시기도 뭔가 그 이유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이틀 동안에 연방 법무장관이 상원과 하원에서 그 청문회를 하던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 그 본부가 스파잉 당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게 꼭 트럼프 본부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느 본부를 얘기라는 거겠어요? 트럼프 본부를 얘기라는 거겠죠? 트럼프 그 당시에 선거 그 본부에서 일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하고 뭐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 스파이가 그들을 포섭하려고 했고 등등이 있으니까는 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외국인 감시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연방 법무장관이 얘기할 때 그 뉘앙스는 제가 방송 끝나고
확인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한 2분 15초 정도가 하이라이트였는데 분명히 그 스파잉을 했고 그런 정치 스파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그 증거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랬더니, 증거는 없고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스파잉을 했다고 해서 그 스파잉을 한 당국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없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방 법무장관을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해서 그런 연방 법무장관이 증거도 없다면서 그게 예를 들어 도청 감청했다는 얘기인데 도청 감청 당연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트럼프 타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트럼프 타워에 사는 사람이 푸틴의 측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측근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푸틴의 무슨 비서진과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감시법에 의해서 폴 메나포트의 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방 법무장관의 얘기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법무장관으로서 너무 지금 정치적이다라는 지적들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법에 있어서의 탑이 연방 법무장관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법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사다. 이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는 좀 독립적이어야지 된다는 단어 자체로 job description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국 사람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today라는 단어잖아요. T-O-D-A-Y. 그런데 이 스펠을 조금 바꾸면 T-O-A-D-Y 하면은요. D하고 A를 바꿔 놓으면은 toady. 이 toady 하면은 아첨꾼, 알랑거리는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이 윌리엄 바가 알고 봤더니 굉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최대의 아첨꾼이네. 투데이가 아니라 토디, T-O-A-D-Y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수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지금 미국 언론은 이 현장을 중계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 언론은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요. 다시 사진을 찍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네요. 그리고는 산책을 했나요? 그 사이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킬러힐 하이를 신었는데요. 지금에야말로 이제 백악관 실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통역은 미국의 국무부 측의 통역은 누구죠? 무슨 향 씨인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답변을 할 리가 없죠. 아직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6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공개해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 어제가 마감 시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좀 더 들여다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왔지만 한국이 미국에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그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뉴스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당연히 뭔가를 이루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되고 북한과 원했던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어떤 건 좋다라는 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점심을 먹고요. 왜 높은 사람들이 점심 먹을 때는 오찬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이 점심 먹을 땐 점심이라고 하죠. 아무튼 두 사람 따로 점심을 먹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뉴스 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보도와 한국 보도의 차이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이제 문 앞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부분, 그 부분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것, 모두 발언, 앞서 발언, 뭐 잠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하지 않았는데, 한국 언론은 이제 거기까지 전부 중계를 하고 있고요. 좀 가벼운 내용들 전해드리면서 시간 좀 벌어둘까요? 혹시 조금 있다가라도 화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넷플릭스가 라디오 방송을 시리어스 그 XM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4월 15일부터 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 날이네요. 프로그램 이름은 Netflix is a joke라는 건데요. 스탠드업 코미디 스페셜이랍니다. 원래 1월 달에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해인가 발표를 했었죠. 왜 연기됐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해서 유명한 그 게스트를 그 초대를 해서 뭐 데일리 쇼처럼 하는 거죠. 코미디언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의 미국의 문화, 뭐 팝컬처, 뭐 소프트하고 말랑하고 한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주 그 뜨거운 토픽 같은 것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명인들끼리. 그러면 뭐 코미디 센트럴 등의 프로그램과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뭐 채널 혹시 그 시리어스 XM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채널 93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새로운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와서 영화를 보는 방법, 라디오를 듣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MSNBC 같은 텔레비전도 그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번 주가 미국 전국 도서관주랍니다. 한 주일이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국적인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돈 안 내셨을 때 벌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벌금을 뭔가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없애주는 것. Food for Fines 프로그램. 벌금하고 음식하고 이제 바꾸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싱싱한 그 프레시 푸드가 아니라 캔 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캔드 푸드를 받아서 로컬의 어떤 자선 단체에게 주고 캔 한 개당 1달러 벌금을 깎아주는 그런데 여기도 또 트렌드가 있네요. 애완동물 푸드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면 애완동물 푸드는 동물 쉘터에 가져다 주고 4월 13일까지인데 일부 그 라이브러리는 이달 내내 이렇게 그 내셔널 라이브러리 위기 아니라 내셔널 라이브러리 먼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저 뭐 캔 같은 것은 가져오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벌금을 거기서 이렇게 깎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도서관도 있고요. 네, 뭐 돈 얘기 관련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있잖아요. 잘 알려졌죠. 그러나 대통령이 동생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케이스를 맡지 않았습니다. 메리안느 트럼프 벨이라고 3항소법원의 그 항소법원 판사인데 물론 나이가 많아서 한 82살인가요? 그러니까는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동생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스탑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누나잖아요. 끊임없이 포커스를 받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들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신 형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돈을 어떻게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어떻게 안 냈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수성가했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만 달러 어렸을 때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그야말로 걷지도 못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계속 상속을 받아왔었던 이런 것이 드러났던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후속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누나인 저지 베리도 여러 가지 이 그 탈세 상속세도 그 피하는 것 그리고는 그 한때 굉장히 그 많이 알려졌었던 쉘 컴퍼니요.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델라웨어 같은데 걸어놓고는 돈을 다 그쪽으로 그 빼돌리고 All Country Building and Supply Maintenance라는 회사였답니다. 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약 2억 달러 정도는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항소법원 판사에게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그 들어갔다고 합니다. 컴플레인이 들어가니까 본인도 뭐 일하기도 멈추고 그밖에 뭐 세금 그를 줄이려고 무슨 뭐 인보이스를 뭐 익스펜스로 빼기 위해서 인플레이티드 한다던가 그 회사 자체도 없는데 뭔가 빌딩 서플라이 회사라잖아요.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 렌트비도 조작하고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항소법원 판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그러다가 컴플레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임을 했는데 이렇게 사임함으로 인해서 그 컴플레인에 대한 그 조사요. 컴플레인한 사람이 조사해달라 하는 것도 아마 뭐 여러 그 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잠시 뒤에 또 이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시간제가 조금 세이브를 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 지금 그 백악관에서 두 나라 정상, 한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죠. 유럽연합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10월 31일까지 블랙시트에서 탈퇴하는 그 계획안을 합의를 해라라고 6개월 더 줬습니다. 원래 3월 29일이 마감 시한이었고 내일 4월 12일로 연장을 했는데 그 6월 30일까지로 해달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랬는데 뭐 유럽연합에서 10월 31일까지로 27개국이 합의를 해서 해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영국이 10월 31일까지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1년 연장을 해주자 했더니 그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봤자 오히려 더 싸우기만 하지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 10월 31일까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그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도 있고, 뭐, 유럽연합이나, 뭐, 영국이나 등등,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자체도 그때 그 총리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인데요. 해서, 10월 31일까지도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아직도 그 그림이 어두운 거예요. 물론, 지금 노딜로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이런 일은 없게 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10월 31일이면은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 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의 UN 대사에게요. 사무엘 그 몬칸타에게 베네수엘라로 가서 대통령에게 전해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이제 그만 그 손들어라라고 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엔이 행동을 해야지 될 때다. 미국이 그동안 유엔 무용론을 너무 많이 주장을 하다가 또 미국은 필요할 때는 또 항상 이렇게 유엔이 뭘 해야 될 때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그리고 만약에 마두로가 물러나게 되면은 미국이 6,100만 달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베네수엘라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마두로가 그 얘기를 들을 리가 없겠죠. 지금 그 입장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한국에서 보도하는 지금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미국은 앞서 맞이할 때 그 이후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뭐 뉴스도 많고 하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해설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접견실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들도 함께 앉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해설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처음 봤다. 아주 파격적이다. 이례적이다. 원래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여자 앵커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한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지금 관계가 좋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북한과 미국과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 오늘의 미국에서 어떤 때는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얄미울이 많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도 파격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지 않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한 나라 정상이 혼자 방문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남자고 총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제도 그 이집트 대통령이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고 혼자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때는 당연히 두 사람만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부부가 올 때라든가 이런 때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부부도 대통령의 또 다른 자산이 그 와이프가 굉장히 그 영부인으로서의 그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너무 오버하고 해석하고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감사의 말씀을 얘기하네요. 드립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YTN이 그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송 안 하고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합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좋은 면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교역 그리고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은 엄청난 액수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환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 여사님을 백악관에 환영하게 된 것은 아주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아주 좋은 회의를 가졌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